조건부 확률인데요. 어렵습니다. 자, 확률 단원에서 과목에서 첫 번째 고비가 이항정리, 이항계수의 성질이었지? 이항정리와 이항계수의 성질이 좀 어려웠을 거야,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뒤에 통계에서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 여러분들이 또 느끼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시험에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내신에서는 뭐 여기가 킬링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보통 요 조건부 확률 또는 요 뒤에 이제 독립 사건까지인데, 조건부 확률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포인트를 하나 잡아줄 거야. 자, 조건부 확률 정의부터 가보면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일단 0이 아닌,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 사건 A는 무조건 일어났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 기호로 P, 확률 나타내는 기호죠. P, B바 A라고 합니다. 자,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냐면 조건부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말고,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P, B바 A는 언제?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이거 아닙니다.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A 곱 B 동시에 벌어지는 거야.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 자, 다시 확률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PA라는 거, 이 확률 PA는 NS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서 NA,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죠? 이거 분해. 자, 분자값 볼게요. PA 곱 B는 또 역시 NS분의 NA 곱 B가 되겠지? 근데 번분수의 성질로 인해서 분모이는 NS와 NS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NA분의 NA 곱 B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사건 A가 일어날, 사건 B가 일어날, 그래서 영역을 요 부분을 A, 선생님 이 부분을 B, 자, 이 부분을 C라고 해보자. 그리고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곱 B는 M분의 C가 되지. 자, A 곱 B는 M분의 C죠. PA는 M분의 A가 되고요. PB는 M분의 B가, M분의 A가 아니고 M분의 A 플러스 C가 되죠. A 확률. M분의 B 플러스 C가 되죠.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확률값 이렇게 표현을 해 본 거고, 그러면 PB바 A는 PA분의 PA 곱 B라고 했지? 이 PA가 여기 있어. M분의 A 플러스 C 분의 PA 곱 B는 여기 있네. M분의 C와 같고 번분수를 정리하면 A 플러스 C분의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은 확률을 구할 때 분모값은 항상 표본 공간의 원소지. 표본 공간의 원소. 근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사건 A 자체가 표본 공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사건 A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라는 건 A에서 동시에 B가 되기 때문에 곱사건이 되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요거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표본 공간 자체를 A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또 요것도 있겠지. A 바 B. 이건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도 일어날 확률. 이때는 표본 공간을 B가 일어날 확률로 보는 거죠. B가 일어날 확률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전체의 30%. 자, 안경을 쓴 학생을 사건 A라고 해보자. 안경을 쓴 남학생. 이거는 안경을 쓴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을 B라고 해보면 안경을 쓴 남학생은 A 곱 B가 되겠죠.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더니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이 문제 뭐뭐 하였을 때라는 조건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지. 뭐뭐 하였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조건이 붙죠.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쓴 학생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에서 이 그라는 건 이미 안경을 쓴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남학생이야 라는 건 안경을 쓴 남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A일 확률을 여기서는 30% 100분의 30이라고 줬죠. PA 곱 B는 여기 안경을 쓴 남학생이 아까 A 곱 B였지? 이게 전체의 15% 그러니까 100분의 15라고 줬죠. 네, 30분의 15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참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PA 바 B라고 해. 자, 요 바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PB 바 A와 PA 바 B는 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에 이제 곱셈 정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 전에 확률의 덧셈 정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할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합 B가 일어날 확률. A 합 B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 B였어. 이게 덧셈 정리죠?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데 일단 두 사건 A와 B가 모두 0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건 아니라는 거.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큰 이 상태에서 우리 방금 조건부 확률이 PB 바 A는 PA분의 PA 곱 B와 같았죠? 자, 이것도 역시 등식입니다.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PA를 살포시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공식이 하나 정리되는 거야. A 곱 B일 확률, PA 곱 B일 확률. 이게 이제 곱셈 정리입니다. A 곱 B일 확률은 PA와 PB 바 A의 곱과 같다.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PA 곱 B는 PA와 PB 바 A의 곱과 같고 또 PB와 PA 바 B의 곱과 같다. 선생님이 아까 바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랑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PA분의 PA 곱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서 PA 곱 B만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곱셈 정리는 언제 사용되냐? 자, 바로 예로 넘어가서 흰 공 5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모두 흰공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사건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흰공이 나오는 걸 사건 A, 두 번째 흰공이 나오는 걸 사건 B라고 해보자. 첫 번째 흰공이,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을 때 흰공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뽑을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 B는 두 번째 뽑을 때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두 번 모두 흰공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에도 흰공이 나오면서 동시에 두 번째에도 흰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곱사건일 확률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PA 곱하기 B바 A라고 보는 거야. 자, 요거 잠깐 해석하고 갈게요. PA는 뭐야? 첫 번째에 흰공이 나올 확률이지. 흰공이 나와야 돼. 그리고 동시에, 자, 요 B바 A는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흰공을 뽑았을 때, 그때의 두 번째에도 흰공을 뽑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항률이니까. 예, 그러면 확률로 PA는 총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임의로 뽑을 때 그때 흰공이 나와야 되니까 5개 중, 2개를 뽑으면 안 되죠. 쏘리.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지. 그럼 8분의 흰공 5개 중에 하나가 뽑혀야 돼. 8분의 5야. 이게 PA야. 좀 쪼개서 해볼까? PA는 8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B바 A는 첫 번째에서 흰공을 뽑아 갔어.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흰공 5개가 아니라 흰공이 4개만 남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흰공이 7개 남았는, 전체 공이 7개 남았는데 이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뽑힐 확률. 이게 B바 A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곱하기 7분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계산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총 공 8개 중에 하나는 흰공 뿔고 그 다음에 흰공 하나 빠졌으니까 공 7개 남았잖아. 흰공 4개 남고 둘이 곱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계산했었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곱셈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개념 플러스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은 표본공간 S에서 자, 조건부 확률을 원래는 NA분의 NA 곱 B로 계산해도 된다. 왜? 원래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표본공간 NS분의 NA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NS분의 NA 곱 B 이게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번분수의 성질로 NS를 약분하고 가니까 그냥 NA분의 NA 곱 B를 이용하면 된다. 이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접근해 봅시다. 단 둘이 섞으면 안 돼요. 둘이 섞이면 안 돼요. 자, 요 두 번째 얘는 문제를 풀면서 넘어갈 거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곱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 차이를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했죠.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면요. 곱사건 N, A 곱 B는 표본공간 S 중에 이만큼이 벌어질 확률이야. 그렇지? 지금 여기 색칠한 거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S 전체 중에서 이만큼일 확률. 이게 곱사건일 확률이고 조건제시법에서 확률은 그러니까 B바 A. 이때는 표본공간을 A처럼 보라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완전히 다르죠. 분모. 그러니까 표본공간 분모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수 예제 1번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PA는 0.3, PB는 0.6. 세 번째, P A여 곱 B여. A여 곱 B여일 확률이 0.3. 저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이 확률이 0.3인데 A여 곱 B여를 드모르간 법칙으로 A 합 B의 여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래서 P A 합 B의 여일 확률은 0.3이야. 근데 어떤 여집합일 확률이라는 건 1 빼기 P A 합 1 확률과 같죠? 6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P A 합 B일 확률이 0.7이다. 그러면 우리가 P, B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P, B바 A는 PA분의 PA 곱 B였어요. 그래서 A 곱 B를 또 찾아야 돼요. 합을 이용해서.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곱과 같지. 이때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곱사건일 확률도 PA 더하기 PB에서 합사건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A, B의 확률 0.3 더하기 0.6에서 A 합 B가 0.7, 0.7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0.2라고 구해졌네요. 자, 0.2, A의 확률이 0.3. 그래서 3분의 2야. 이렇게 P, B바 A일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PA가 5분의 2, A 곱 B가 20분의 1이고 A 합 B일 확률이 5분의 3일 때, 자, 요 식을 먼저, 요 조건부 확률식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P, A 여바 B 여일 확률은 P, B 여일 확률 분의 P, A 여 그리고 B 여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이 기호를 좀 정리해볼까? B 여일 확률은 1-PB죠? 1-PB 분의 방금 했지? A여 곱 B여는 A 합 B의 여가 여와 같고 그걸 확률이니까 1 빼기 P A 합 B가 되겠다. 네, 그럼 PB분의 P, 여기 다 줬잖아요. PB를 안 줬구나. 그럼 PB만 구하면 되겠구나. 자, A 합 B 확률은, 덧셈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 B랑 같은데, A 합 B 확률 5분의 3, PA가 5분의 2, PB는 몰라 X, A 곱 B는 20분의 1. 그럼 X는 5분의 3에서 자 이항하는 거죠? 5분의 2를 빼고 20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모두 20으로 통분. 20분의 4, 3, 12 빼기 4, 2, 8 더하기 1 20분의 5, 4분의 1이네요. 자, 20분의 5로 그냥 갈게요. 그러면 A 1 빼기 20분의 5분의 A 합 B가 5분의 3, 즉 20분의 10이었으니까 1 빼기 20분의 12는 20분의 15분의 20분의 8. 그래서 15분의 8 이렇게 번문서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통분하고 나면은 약분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수 예제 2번 봅니다. 어느 학교 A, B 두 학급 학생 60명의 성별. 자, 전체 학생 60명 있죠?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거 단순하게 국어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를 잘 이해해보면 첫 번째는 이미 뽑았더니 그 뽑은 사람이 여학생이야.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 자, 여기서 그 학생이라는 건 얘가 남학생일 수가 있을까? 아니야, 이미 뽑았는데 얘가 여학생이야.
그 학생이 A학급일 학생을 구하여라. 자, 사건을 굳이 나눠볼게요. 여학생을 뽑는 사건이 사건 A. A학급일 이걸 사건 B라고 하자. A학급 학생. 그러면 자, 다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조건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이면서 A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표로 가볼까? 자, PA는요. NS분의 NA가 되겠지? NS 전체 60명 중에 A가 우리가 여학생일 확률, 여학생 29명. 자, 요게 PA고요. PA 곱 B는 NS분의 A 곱 B. ANS는 60명 중에 자, A 곱 B는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A급.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A급. 14명. 이게 확률값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값이. 그래서 B바이는 60분의 29분의 60분의 14여서 29분의 14 이렇게 구해지는데 자, 요걸 그냥 표를 가지고 이렇게 보자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죠? 아마 요 풀이로 나온 거고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냥 자,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 몇 명이었을까? 29명. 그 학생이 A급인 학생. 그러면 여학생은 일단 표본 공간으로 보는 거니까 여긴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야. 여학생을 표본 공간으로 보는 겁니다. 여학생 중에서 A학급 여기 있죠? 14명. 29분의 14구나. 자,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죠? 자,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4번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한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뽑을 때 갑이 뽑고 을이 뽑는다는 거죠. 갑과 을이 모두 시사회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사건 A는 갑이 당첨을 뽑는 경우, 사건 B는 을이 당첨권을 뽑는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갑과 을이 모두, 그러니까 갑과 을이 동시에 곱사건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PA 곱하기 PB바 A를 해주면 되겠다. 자, PA 갑이 먼저 뽑을 거야. 총 10장 중에서 당첨권이 4장 있으니까 PA는 10분의 4가 되겠죠. 이때 PB바 A는 A가 이미 한 장을 뽑아 가져갔어. 그러니까 9장 남았을 거야. 9장 중에서 당첨권도 3장만 남았겠죠. 네, 9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약분이 되네요. 네, 그럼 15분의 2. 필수 예제 4번. 흰 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역시 갑과 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자, 근데 여기는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갑이 먼저 무언가를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을 건데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갑이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사건 A, 을이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할 때 문제는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돼. 근데 갑이 뭘 꺼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자, 갑이 검은 공을 꺼냈을 때 그때도
을이 검은 공을 꺼내야 돼. 또는 갑이 검은 공을 꺼내지 않았어. 그때 을은 검은 공을 꺼냈을 확률. 이렇게 사건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뽑고 을이 뽑는데 갑이 검공을 뽑고 을이 검공을 뽑는 경우 이게 P A 곱 B가 될 거고요. 또는 갑이 검은 공이 아닌 흰 공을 뽑았을 때 그때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P A 곱 B니 이거는 P A 곱하기 P B 바 A가 되겠지? 또는 P A여 곱 B는 P A여일 때 이때 P B A여가 되겠죠. 조건 방률로 나누니까 선생님 기호를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자, 식으로는 일단 PA 갑이 검은 공 총 공 9개 중에 검은 공 뽑을 확률 9분의 4 이때 자, 검은 공 하나가 줄었어. 하나 뽑아갔으니까 그럼 8개 중에 검은 공 3 이거나 또는 A여 이때는 갑이 검은 공이 아니라 흰 공을 뽑아간 거지 9분의 5가 되겠죠? 자, 흰 공 하나 줄어서 4개 됐고요. 이때 8개 중에 검은 공 4개를 뽑을 확률. 약분 먼저 안 합니다. 98 72분의 4 32 더하기 98 72분의 4 5 20을 하면 72분의 32고 네,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세요. 자, 필수 예제 5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조건부 확률의 끝판왕입니다. 자, 집중.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랑 검은 구슬 4개.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있다. 첫 번째로 시행한 건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했고 주머니를 먼저 하나 고른 거야. 그 중에 2개의 구슬을 꺼냈어. 이때 꺼내진 구슬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 근데 그게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순서는 자, 우리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를 보자. 주머니가 A랑 B가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골라. A를 골랐는지 B를 골랐는지 몰라. 근데 그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냈어. 근데 그 공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뽑아졌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봤더니 아, 그 공을 내가 흰 주머니에서 A 주머니에서 뽑았어. 그 확률을 구해봐. 이제 되게 복잡하죠.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할 거야. 근데 결론은 그게 A 주머니였을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으니까 사건 A를